자, 이제 그 288페이지에 보면 문제, 출제 예상 문제 있죠? 이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다음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3번에 보면 건물의 공부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촬영한 시험은 중요하다. 따라서 공부 면적을 굳이 기재할 필요 없다. 근데 공부상 면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상 면적을 일단 기재하고 실제 면적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다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것은 공부상 면적. 물론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틀리될 때는 우선이 실제 면적이 거래 대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라든가 이런 데 기재할 때는 여러분들이 실질적 공부상 면적을 기재하고 실제 면적 얼마다 부수적으로 기재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2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요. 계약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비록 거래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거래는 무효로 된다. 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계약은 의사가 합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번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틀립니다. 그럼 누가 원칙이에요? 실제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니은 부분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 디귿에 보면 소속공개사 중개인을 경우 소속공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자, 중개인을 했다고 해서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전이 그 업무로서 중개인을 보조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거래 계약서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 명의 서명란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중개보전이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죠. 자, 미음에 자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지금 현재 표준계약서 서식은 없습니다. 자, 미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공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상이할 경우는 실측 면적이 우선해서 계약서를 기재한다. 자, 그래서 실측 면적 우선해서 기재하는 것보다 같이 기재한다고 일단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어쨌든 뭐 우선 기재를 하고 실측 면적, 실제 면적을 그 다음에 공상 면적을 기재하고 뭐 이렇게 기재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부분을 보죠. 계약서에 있어서 개업공개사가 위의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에 의해 거래가 성립된 경우 거래 내용을 반드시 서면에서 작성하고 공법상 이용장을 기재한다. 자, 지금 이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을 보면 인물, 그 다음에 계급, 그리고 인권, 조설약 이렇게 됐죠. 자, 인적상,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주단 지급인하상, 자,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인 기한, 설명서 교일자, 약정내용 이렇죠. 자, 그러면 공법상 제한 이거는 기재사항이 아니죠. 이번에 건물의 경우 하자도 책임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시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하자도 책임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합니다. 자, 3번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과 거래할 때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계약을 한다. 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가 있다면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동의가 있다면요. 계약 체결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산전 후견 선고에서 후견인이 된 자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산전 후견인 행위 능력 규정을 들어 선고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판례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피성년 피한전 후견인 선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피성년 피한전 후견인 선고가 됐어요. 자, 그때 후견인은 어떻게 돼요? 이때 이 선고된 것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자, 일단은 5번은 뭐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구와 계약 체결? 실제 소유자와 계약 체결하는 부분이 됐죠. 자, 4번에 개업공개사가 공동소유인 재산에 대하여 거래계약 체결하고 한다. 잘못된 설명은 자 3번에 보시죠. 공유의무를 처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있을 경우 동의서 의무를 살펴보지 않아야 된다. 자, 공유의무를 처분합니다. 그럼 당연히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가별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중 기재상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3번에 보면 교환은 불료식 쌍무 유상계약이며 금전 외 대상물을 교환함으로 요물계약된다. 교환계약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불료식 쌍무 유상계약이죠. 그 다음에 또 낙성계약에 해당되죠. 요물계약이 아니라.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4번을 보면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에 대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자, 단기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일단 제척기간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소멸시효보다는 이제 제척기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거는 일단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죠. 1년 안에 1년 이내 행사를 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3년이 아니고 1년 이렇게 되죠. 7번에 보면 계약공개사가 중개를 하여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를 한다. 이때 옳은 설명은 자, 지금 중도금까지 지불됐어요. 그러면 계약에 있어서 중도금까지가 지불된 상태라면 이미 계약의 이행은 어떻게 한다? 착수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착수된 상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당사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매도 의뢰인은 매수 의뢰인은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맞고요. 나머지는 일단 다 틀려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미 중도금까지 지불됐다면 계약의 이행이 착수된 상태다.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그 부분만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보죠. 다음 계약서 작성에 관한 기술 잘못된 설명은 했습니다. 자, 5번에 보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이면 처분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진정한 소유자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 그럼 처분 능력은 어떻게 되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처분해야 될 권리가 능력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은 결 제한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걸 또 확인해 줘야지만 되죠.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해결해 줘야지만 되겠죠. 5번 그래서 틀렸고요. 9번에 보면 다음은 계약공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2번에 보면 계약서 작성 비용도 매매비용에 해당되므로 계약공개사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매매비용과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비용도 뭐에 해당된다? 계약서 작성 비용. 일단 이 매매비용에 해당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공개사가 직접 계약서 작성 비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계약공개사는 중개 보수를 이미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공개사의 중개 거래 없이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대소소 같은 데 행정사라 그러죠. 거기 가서 계약서를 대필하는 거죠.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작성 비용을 이제 대소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작성을 받는데 그게 하나의 매매 비용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0번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뭘로 바뀌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바뀌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매매 또는 교환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또는 계약공개사이다. 자,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요. 교환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거래계약 체결되어 30일 이내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시구청자에 신고했는데 한다 그랬는데 체결일로부터 60일이죠. 60일. 자, 그러면 3번에 보면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대상 주택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러는데요. 자,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대상 주택을 중개해줬습니다. 그냥 부동산 중개를 줬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거래 신고를 해줘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를 해줘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보면 자, 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번 맞고요. 자, 5번에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해제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그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일단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보죠. 최종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매수인은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 가격 또는 대통령 전환상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1번을 보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맨 앞에 매수인은 요게 틀렸습니다. 자, 누가 신고해야 된다? 누가? 자, 거래 당사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수인은 신고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는 이렇게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작성한 게 아니, 그 매수인이 작성했을 때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가 있는 거지 매수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 매수인과 매도인 둘 다죠. 둘 다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매수인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의뢰인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요청이 있건 없건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래계약 신고서에 매수인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하여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한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까지 괜찮은데요.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가 아니라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하죠. 신고면 공동이죠. 그러나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면 돼. 일방이 제출한다. 4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거래 당선 1인이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죠. 당사자 중 1인은 다른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사유서와 계약서 4번을 첨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한 후 잔금지율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에 해당 내용 수정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자, 지금 변경 신고는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에 수정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죠. 두 개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변경 신고,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가 있는데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에 수정해서 하는 건데요. 변경 신고는 이거는 변경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을 두 개를 조심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를 보죠.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는 거래 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 일단은 그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일단은 어떻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서명 또는 날인은 있죠. 서명 밋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안 합니다. 거래 당사는 아니고 개업공개사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한 신고는 거래 당사자 1인의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2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자, 3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게 판단되는 경우 신고 내용 보완하기 하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죠. 시군구청장. 자,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에 할 때는요. 일단은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저 대행은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4번 그래서 틀렸죠. 자, 전자문서로 할 때는 전자인증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신분증 직접 가서 내보일 필요는 없죠. 직접 가서 내보면 전자문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13번 문제 보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 개업공개사에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전자문서는 제외하는데요.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전에 대행할 수 있다는데요. 대행은 누구만? 소속공개사만이죠. 중개보전은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자, 그러면 2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 거래계에 관한 신고를 한 후 거래계획 무효 취소해졌습니다. 거래당사 또는 개업공개사는 거래계획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번 일단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5일 이내에 교부한다. 즉시 교부하는 거죠. 해제 등 신고 관련된 부분 즉시.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소속공개사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신고서만 들고 갑니다. 자기 신분증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4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업공개사는 경우 신고서에 개업공개사만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개업공개사가 하죠. 그러면 거래당 서명 날릴 필요는 없죠. 누구만? 개업공개사만이 서명 또는 날리면 된다.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시장 군수구청장에 내보여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래 신고를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경우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 공동 제출이 아니죠. 제출은 일방해야 한다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에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국민하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기준은 없어요. 자, 만약에 신고사항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또 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계약공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공개사가 이를 대행하여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이 대행과 관련해서는 전자문서로 못하죠. 대행은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보죠.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고 주택거래 신고해야 한다. 자, 자, 이걸 잘 보세요.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한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만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아파트만 그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6번 보면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16번과 17번이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인데요. 자, 일단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인계지, 그 다음에 소지목, 종면, 실조개 이렇게 되죠. 인적상, 계약일, 중도금잔금의 지급일, 중도금잔금이 그 지급일이죠.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에 대한 기한.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했을 때 이 개업공개사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개업공개 했을 때 이 개업공개사는요. 개업공개사 중개일 때만 해두고 자, 16번과 같이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죠. 그러면 개업공개사 사항은 어떻게 돼요?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17번 보면 자, 실제 거래 가격이 기재되는 것이지 거래 예정 금액이 기재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17번도 5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8번 부분에 보면 신고 필증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저기서 보면 실제 거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그 아까 잠깐 했던 거 보죠. 자, 정정 신청사항이 있었죠. 정정 신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정 신청사항이 뭐예요? 인지목, 그다음에 면대, 종사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인적사항. 여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일단 제외된다 그랬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약에 잘못됐다면 신고 다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자, 지분, 지목, 면적, 대지권별, 종류, 사무소 소지죠.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이 일단 해당되지 않죠. 1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이 3번을 보시죠.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이 입주자나 선정재주의, 즉 뭡니까? 분양권만 해야 되는 것이지. 자, 거기에 택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택지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1번 보시죠. 국토계획 및 이원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된다 그러는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각각입니다. 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제되는 사항이 아니죠. 자,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1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4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이 변경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잔금 지급 변경은 정정 신청이 아니고 변경 신고고요. 주택거래 신고에서 잔금 지급 변경은 정정 신청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잔금 지급 변경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잔금 지급 변경은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주택거래 신고 시 잔금 지급 변경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가격 검증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그 5번을 보시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증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에 보고한다. 자,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그랬죠. 그 시도지사는 매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 10일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라는 부분. 자, 23번 보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2번에 보면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원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앞부분에서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 같네요.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라? 하라. 자, 토지거래 허가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목적이 틀립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이용 목적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격, 실거래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틀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24번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죠.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취득 신고를 하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외국인 토지법상의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라면 뭐는 제외된다 그랬어요. 외국인 토지법상의 신고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외국인 토지법상의 허가를 받아요.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는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허가는 사전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의 신고는 제외되지만 외국인 토지법상에 허가받으면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지만 돼요. 그걸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자, 25번.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그 5번에 보면 다수 필지, 다수 매도인, 매수인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 별도로 작성에 첨부하고 다수 개업공개서 있는 경우 매수축 개업공개서만이 기재한다 그러는데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 신고하면 공동으로 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공동 중개하면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 중개를 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공동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공동 신고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 중개서 쓸 때마다 공동 중개서 쓸 때는 공동 신고를 일단 해 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매수측만 아니라 공동 신고죠. 자, 그러면 26번 뭐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3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네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공부상 거래 면적을 기재한다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번 난과 그다음에 4번 난과 5번 난 이렇게 있죠. 4번 난과 5번 난에서 4번 난 거기 4번 난 5번 난과 6번 난이죠. 5번 난은 소재지 지목 면적이 있고요. 자, 5번 난에는 소재지 지목 면적, 6번 난에는 계약 대상 면적 이렇게 돼 있어요. 5번 난의 소재지 지목 면적은 이거는 대장사의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6번 난의 계약 대상 면적은 자, 이제 그러니까 5번 난이 공부상 거래 면적이죠. 그다음에 6번 난은 실제 거래 면적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면적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그 3번이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건축물의 면적에서는 일단은 집합 건물과 단독 건물로 나눠지고 집합 건물은 일단 전용 면적을 단독 건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27번.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대하는 것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보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시험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 나오는 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계약이 체결되죠.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은 신고서 작성 제출. 자, 계약 체결하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일단 뭐를 하는 거예요? 신고사항 내용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딕은 신고사항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니은 신고사항 확인하고 나서 즉시 뭐를 신고필증을 작성해서 교부해 주죠. 교부해 주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제 가격 검증을 하죠. 자, 가격 검증. 자, 테두리 내에서는 이게 그 가격 검증까지를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표현된 부분은 이제 5개 가지고 일단 순서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의 순서는 이제 4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절차를 다시 한번 보면 일단은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뭐 하라 그랬죠?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제출하면 자, 신고 내용을 뭐 한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신고 필증을 교부해줘요. 신고 필증을 즉시 교부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 내역에 대해서 뭐 한다? 조사 들어가고요. 신고 내역 조사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가격 검증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체계 구축하는 부분 쭉 있었죠? 가격 검증한 다음에 이것을 세무서로 통보를 하게 되고 또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보고하게 되고요. 시도지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하죠. 자,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구분해 보시라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절차는 여러분들이 요것까지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거래계약 관련된 법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